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4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자 장춘수입니다. 예, 어설픈 자유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유인님 요즘 뭐 하시는 일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뭐 약간 고전을 하고 있지만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 그냥, 잘 되는. 네. 그럼 행복하시겠네. 약간 행복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냥 뭐 행운이 어. 좀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러네요. 하고요. 그죠. 네. 예. 제가 그 자유인님 잘 되라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아세요? 네.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네, 그죠. 예. 네. 뭐 잘 되신다니 좋고, 그죠? 또 네. 뭐 잘 되면 아무래도 행복하실 테니 그죠,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우리 그 출근길 인문학은 이렇게 뭐죠? 그 숫자가 안 느는 거야. 글쎄요, 뭐 이렇게 주변에 압박을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긴 하는데 예, 그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예. 초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해서 그쵸, 예. 네. 팟빵에서 초기에는 저희가 되게 그 주목할 네. 뭐죠? 뭐 새롭게 뜨고 있는 방송 이렇게 계속 링크가 되더니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죠? 그리고 그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점점 완화되고 있고 뭐 이래서 살짝 불행에 빠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인데 그죠?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유인님은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와 불행하다고 느낄 때 중에 어느 쪽 비율이 더 많은 편이에요? 불행할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할 이유를 음. 계속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질문이 되게 우문 같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행복할 때보다는 불행할 때가 좀 더 많죠. 네. 재벌 그룹의 회장님들도 그죠? 행복하다고 느낄 때보다는 일이 생각보다 안 되고 걱정이 많고 이래서 불행할 때가 되게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재벌은 안 되려고 어릴 그죠? 때부터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죠? 근데 그 자유인님이 재벌이 안 되는 건 당신 노력이 아니라 당신 아버님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군요. 그죠? 부모님 네. 노력입니다. 부모님 노력. 그죠? 뭐 최근에 뭐 좀 아주 큰 거 아니라 작은 거라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일이 막 쌓여있다가 네. 정리가 돼서 어. 그 막 압박감을 느끼고 이랬다가 뭔가 약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뭐 그렇죠, 이럴 때 그렇죠. 좀 예. 행복감을 느꼈고요. 예. 제 경우에 음. 이제 주변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술도 한잔 하고 뭐 했던 얘기 또 해도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어울리는 시간을 가질 때 뭐 좀 행복한 주변에 것 좋아하는 같다. 사람이랑 관계를 가질 때 즐거운 네. 시간을 가질 때 행복하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자유님 얘기했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에 방송 원고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네.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 원고가 딱 끝나면 이러고는 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불행은 주로 언제 어떻게 찾아오던가요? 글쎄요, 뭐 언제는 뭐 늘 찾아오니까 그죠? 뭐 그렇고 예. 어떻게 찾아오는가는 뭐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그죠? 찾아오기도 이유도 없이, 하는데 느닷없이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을 자유인님은 말고 딴 사람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비슷할 네. 거예요.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불행할 때가 더 네. 많다. 그죠? 또 불행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찾아오더라. 뭐 이런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좀 다뤘던 것 같긴 3화에서 한데 한번 다뤘죠. 네. 그죠?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주제 행복이죠. 우리가 3화에서 스피노자의 철학으로 행복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3화에서 행복에 대해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예, 그죠? 당연히 기억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예. 그래, 행복하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거야? 그쵸? 이런 게 좀 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신 4화 때 좀 이어서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어쨌든 오늘 하게 되네요. 그죠? 해서 오늘은 약간의 방법론이 들어가 있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 논의를 위해 우리는 먼저 행복과는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하면 행복과 행운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다룬지 모르겠는데 행복과 행운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누군가는 뭐 행복은 네. 세이크로바, 행운은 그쵸? 네이크로바, 뭐 이렇게 그쵸. 멋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예, 있더라고요. 그죠? 예, 괜찮은 표현인데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제가 드린 질문은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행복과 행운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행운은 우연한 기회에 주어지는 걸 말합니다. 반면에 행복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하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령 50억짜리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은 그 사람한테 행복일까요? 행운일까요? 글쎄요. 50억.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 열심히 로또를 사가지고 어, 드디어 이렇게 그쵸? 됐을 수도 아,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분한테는 그럴 거예요.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겠죠. 네. 내가 운 좋게 이렇게 된 줄 알아? 그동안 정말 노력하고 그저 번호도 이렇게 연구하고 해서 네. 각고의 노력 끝에 1등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행운이 같아요.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근데 50억짜리 로또 1등에 당첨된 건 얼핏 보기에는 뭐 행복 같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행운입니다. 실은 저도 뭐 1등에 당첨된 적이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만 왜 신문 기사 같은 데 보면 로또 1등 당첨자 중에 시간이 지내서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다. 뭐 이런 기사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해서 로또 1등은 행복이 아니라 행운에 불과한 거죠. 이 말은 로또 1등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빼먹지 않고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복권 요 예, 주제를 그쵸? 한번 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제 부모님 댁 근처가 네. 대한민국의 로또 명당 그래요. 이 가게가 뭐 그런 데 있어요.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밖에까지 줄을 서서 그죠? 1초에 한 명씩 응. 이렇게 복권을 아, 사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그죠? 우리 세상이 예. 저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나 이런 그죠? 뭐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로또 1등이 당첨되냐 안 되냐는 45개 중에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고르는 거다 보니 그 고르는 행위를 그죠? A 지점에 가서 가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B 지점에 가서 하면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어쨌든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로또 복권을 그렇게 매주 구입하는 사람 중에는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요? 뭐 불행하니까 자꾸 로또로 행복을 찾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예. 네. 뭐 평균적으로 보자면 아마 불행한 사람이 비율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스피노자가 행복한 사람이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그러니까 평소 사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면 굳이 추가로 뭐 매주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로또 복권을 매주 구입하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죠. 자기가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지는 않다는 사실, 그죠? 네. 하지만 그거 말고는 뭐 달리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권을 구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서 로또 복권을 매주 구매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죠? 그리고 실제 가봐도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줄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표정이 좋고 이러진 않죠. 비장한 표정이던데요. 그죠? 그렇군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매주 로또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것을 손에 쥔다 해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에 삶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로또 1등은 행복이 아니라 행운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로또 1등에 당첨되어도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에만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고 이러는 건 마치 물고기도 없는 목욕탕에 낚시를 들이우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행복이란 물고기를 낚으려고 해도 아니 물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낚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물고기를 낚으려면 행복이라는 물고기가 있는 곳에 낚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정작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 버트랜드 러셀이란 철학자는 행복의 정복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갈망하지만 정작 행복에 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러셀에 의하면 행복해지는 것도 공부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는 아예 공부할 생각조차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지만 실제로 행복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본 겁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행복을 공부해야 한다. 네,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예.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막상 뭔가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정작 그거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디 가면 되나요, 이거? 그렇죠? 예. 네. 저희 출근길 인문학을 들으시면 네. 됩니다. 그렇군요. 그죠? 네. 물론 어딜 가서 배워도 되지만 그냥 집에서 책으로 공부해도 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오랜만에 또 책 이야기가 나왔네요. 구체적인 책 방법을 알려드릴 네. 텐데요. 사실 이건 누가 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3대 행복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방금 얘기한 러셀의 행복론이 네. 있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의 정복이라는 그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힐티라는 철학자의 행복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얘기할 건데요. 알랭이라는 철학자가 쓴 행복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랭의 행복론 이렇게 출간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책 모두는 행복에 관한 걸 쭉 써놓은 책인데 내용은 좀 엇비슷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랭의 행복론에 나오는 얘기로 좀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알랭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논리로 보면 자녀가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효도는 뭘까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죠.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예.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효도가 없어요. 행복이 제일 큰 선물이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용돈 드리고 이런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웃으시는데 약간 찔리기도 한가 보네. 그죠? 근데 알랭 그죠? 근데 알랭은 이런 행복이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는 이제 행복과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다라면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먼저 그는 불행은 어떻게 찾아오냐 이러면 불행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쉽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의 주장을 좀 들어보시죠. 누구나 불행해지거나 불만스러워지는 것은 아주 쉽다. 남이 자기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왕자님처럼 앉아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불행이란 녀석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행복보다는 불행이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로 네.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런데 행복은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알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복해진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행복해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따라서 자기의 행복을 원해야 하며 또 그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알랭에 따르면 행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알랭의 말대로라면 행복해지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랭에 따르면 절대 권력자인 왕이나 신도 행복해지기 쉽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행복의 조건으로 약간의 고통과 불안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았거든요. 가령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평소에 자기가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걸 손에 넣으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왜냐 그러면 쉽게 가질 수 없는 걸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왕이 있다면 그 사람도 뭘 가졌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럴 것 같네요. 그죠? 예. 당연한 거지 뭘 그렇죠. 행복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걸 가졌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왕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뭘 가져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제우스와 같은 신도 일상이 되게 지루했을 거다라는 게 알랭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해도 특별히 감흥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제우스가 그렇게 인간사에 많이 개입을 하고 그죠? 그랬나 예, 보네요. 그죠? 헤라 같은 예쁜 네. 아내를 둬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그렇죠. 거죠. 그죠? 예. 뭐 왕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어쩌면 다행이네요. 그죠? 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네. 말씀드렸듯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행복감을 맛보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약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원하는 걸 쉽게 가질 수 없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난 걸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네. 이 대목에 다 같이 자기에게 축복. 근데 알랭은 그 행복도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는 책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로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죠? 첫 번째 알랭의 조언은 이거예요.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주변을 보면 자기 불행을 주변 사람들한테 시콜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불행을 남에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위로해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더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고 또 상대방도 불쾌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게 알랭의 진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 사실 이랬거든요. 아, 그래요? 평소엔 안 그러다가 술만 마시면 제가 이래서 그죠?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막 이런 약간 얘기를 재수 없는 스타일. 네. 그랬는데 예. 하고 나서는 저도 기분이 안 좋지만 예. 그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한테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그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게. 그쵸? 예. 우리가 행복이나 불행도 전염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불행을 막 전파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네. 그런 사람하고는 술을 먹어도 술 맛이 안 나요. 네. 그죠? 예. 행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알랭의 조언은 이겁니다. 삶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안목을 배우라. 그러니까 행복은 객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달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가령 지금 밖에 비가 내린다고 칩시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왜 하필 오늘 비가 와서 새로 산 내 신발을 젖게 만들어 이러면서 짜증을 냅니다. 네. 그 사람에게 비는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비가 오네? 이 비로 인해서 공기가 한결 깨끗해지겠는걸 하면서 행복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행복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안목 이런 걸 배우고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행복도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오늘도 행복이란 주제로 얘기했는데요. 행복은 자기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알랭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행복해지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의무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타인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불행하면 타인에게도 자신의 불행을 감염시켜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각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뭐 막연하게 행복해지고 싶다고 외칠 게 아니라 네.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좀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네. 좋은데, 첫 번째는 일단 자신의 불행을 남한테 말하지 예, 말라라는 그렇습니다. 거였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 네, 요거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죠, 그죠? 네. 자,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네, 앞에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뭐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당신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 먼저 당신이 선택하라. 너가 먼저 행복과 불행을 선택하라. 오,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 한 줄 평의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요? 예. 열심히 연구하고 그죠? 있습니다. 짧은 글을 쓸 수 있는 네. 이런 걸 좀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불행과 달리 행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찾아오는 건 아니죠. 알랭의 주장처럼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또 그걸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불행을 절대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삶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안목을 배워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얘기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지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의무다. 내가 행복해지는 건 가족에 대한 의무다. 그죠?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